안녕하세요. 네, 또 접니다. 네.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나름 장점도 있네요. 네, 가이드 리뷰를 일주일에 2개 올리는 건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고민이 끝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네, 더 포스트는 할리우드에 말이 필요 없는 터줏대감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입니다. 몇 년 전에 스파이 브릿지의 가이드 리뷰에서 좋은 의미로 능구렁이가 됐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영화에는 그의 오랜 파트너인 존 윌리엄스의 음악과 야누스 카민스키 촬영이 또 한 번 더해졌습니다. 배우로는 이번이 스필버그와 함께한 5번째 영화인 톰 행크스와 더불어 무려 메릴 스트립도 합류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배우 중 2명이 협연했으니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르지 않았어도 아마 저처럼 반드시 보시려고 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스파이 브릿지에 이어 더 포스트에서도 미국의 과거사를 돌아봅니다. 이 영화는 1971년에 다니엘 에스버그가 폭로했던 일명 펜타곤 문서 사건을 다룹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당시 이 문서는 미국에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미국의 커다란 치부이자 뼈아픈 역사 중 하나로 남은 베트남 전쟁에 얽힌 미국 정부의 음모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서 긴 세월 동안 베트남 전쟁에 개입했지만 알고 보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져서 난리가 났었죠. 그 유명한 통킹만 사건을 네, 미국 정부가 조작했다는 게 탄로난 것도 펜타곤 문서를 통해서였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 정부의 음모는 수대의 대통령들에게 내려오면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트루먼부터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의 닉슨까지 이어지다가 결국 1971년에 진실이 알려지게 됐죠. 수십 년 동안 정부에 속았으니 미국민들 입장에서는 분기탱천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근데 더 포스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펜타곤 문서를 처음 보도한 언론인 뉴욕타임스가 아니라 그 후에 자료를 받아서 2차로 보도했던 워싱턴 포스트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의뢰 저널리즘을 다룬 영화라고 하면 뉴욕타임스를 주역으로 삼는 게 정석이거든요. 영화 속에서도 대사로 나오지만 뉴욕타임스는 장장 3개월 동안 준비한 후에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펜타곤 문서를 유출한 다니엘 에스버그와 함께 기사를 준비하면서 노심초사하고 후폭풍이나 후환을 우려했을 과정을 담아내는 게 보통이죠. 반면에 스필버그는 그들을 내버려두고 한 발 늦게 보도했던 워싱턴 포스트를 주목했는데 저는 그 이유를 5가지 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미 비슷한 저널리즘의 사명을 다룬 영화가 여러 편 있다는 것입니다. 멀게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 있고 가깝게는 스포트라이트가 있죠. 참고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은 이 영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가들과 스필버그는 이런 영화들과는 다른 사안에 무게를 실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둘째는 그게 무엇이냐 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영화들과 더 포스트는 공이 저널리즘과 언론 보도의 자유를 소재로 한다는 것에서는 같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전자가 치밀하고 집요하며 철두철미한 과정을 중시하는 편이라면 후자는 실질적이고 실체적이며 현실적인 고민과 갈등을 극복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더 포스트의 톰 행크스와 메릴 스트립이라는 당대 최고의 배우 2명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톰 행크스가 연기한 벤은 워싱턴 포스트의 국장으로 특종만큼이나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금지 조치를 당한 후에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굽히지 않고 기사를 내려고 합니다. 반대로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케이는 워싱턴 포스트의 회장입니다.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역시도 저널리즘의 의미는 알지만 벤과 달리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에 빠집니다. 벤이야 직장에 사표를 내면 그만이지만 케이는 회사와 직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인물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하필 신문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 주식 공개를 하려던 때와 맞물려서 벌어집니다. 설상가상 자신의 가문은 전임 대통령이나 정부 인사와 사적인 친분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보도를 놓고 벤과 케이에게는 명백한 온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포스트는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사람을 대립구도로 몰아가진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선과 악의 대결 따위 같은 걸로 그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스필버그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스파이 브릿지를 보고 능구렁이 같다고 해드리고요. 더 포스트에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셋째와 넷째가 그 뻔한 공식을 대신합니다. 우선 셋째는 이 영화가 저널리즘과 자본,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고민과 갈등만큼이나
연대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벤이 무심코 툭 던지는 대사 한마디에서도 그게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벤과 케이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사이보다는 서로 다른 입장에 놓였을 뿐인 동일한 인물처럼 그려집니다. 후반부와 결말부로 가면 이 영화가 연대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넷째는 스필버그가 벤 이상으로 K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더 포스트의 진짜 주인공은 K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원래부터 워싱턴 포스트의 회장이었던 건 아니었는데 남편이 죽으면서 언급결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게다가 여자라서 더더욱 경영진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거나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비슷한 의미에서 벤과 K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합니다. 카메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도 롱테이크로 화면 속 구도와 주고받는 대사를 통해 두 사람의 성격이나 위세를 전달하는데 그 장면에서는 벤에 비해 K가 위축되어 있다는 게 전해집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면 이 영화가 연대와 여성을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방금 말씀드린 장면에서 톰 행크스와 메릴 스트립의 연기가 진짜 끝내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아마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텐데 펜타곤 문서가 터진 이듬해에 또 한 번 온 미국을 발칵 뒤집었던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보도했던 곳이 바로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앞에서 언급했던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죠. 더 포스트가 펜타곤 문서를 최초로 보도한 뉴욕타임스가 아닌 워싱턴 포스트에게 집중한 5가지 이유 중 하나로 제가 이것까지 포함시킨 건 절대 우연의 일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스포일러라서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여러분도 영화를 보시면 금세 이해하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더 포스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연대를 통한 진실한 저널리즘의 추구와 언론 보도의 자유가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전합니다. 판결문으로 들을 수 있는 간단명료한 진리는 왠지 모르게 가슴을 울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화를 직접 보시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얼마나 능수능란한 감독인지와 동시에 톰 행크스와 메릴 스트립에게 명불허전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내일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보다는 스파이 브리지가 더 좋았습니다. 더 포스트는 스파이 브리지에 비해서 너무 노골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닉슨을 대차게 깝니다. 심지어 펜타곤 문서를 작성한 주범이자 전직 국방장관인 맥나마라까지 닉슨을 정면으로 깝니다. 게다가 닉슨이 몇 번 등장하는데 백악관에서 통화 중인 뒷모습을 먼발치에서 보여주는 와중에도 굳이 닉슨이 당시에 실제로 통화하던 걸 녹음한 테이프에서 목소리를 발췌해 고스란히 들려줍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런 짓을 했다는 걸 확인사살시키는 거죠. 물론 그럴 만한 인물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영화에서까지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아울러 K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려는 나머지 또 하나 노골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스필버그라면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대놓고 우상화시키려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건 보시는 분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스파이 브리지에서는 특정 장면에서 그렇게 연출하는 걸 보고 능구렁이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만약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보실 거라면 일반적인 정치 스릴러보다는 두 인물 사이에 놓인 드라마에 집중하면서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사가 워낙 많고 정말 빠르니까 잠시라도 한눈 팔면 자막을 놓치니 주의하세요. 그나저나 스파이 브리지 가이드리뷰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스필버그가 대규모 블록버스터를 연출하면 어떨지 궁금하다고 했었죠. 그 결과를 곧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레디 플레이어 원입니다. 이 영화는 어네스트 클라인의 소설이 원작이라서 제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부터 해외에서는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다만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걸림돌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자세한 얘기는 레디 플레이어 원의 가이드 리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불편한 얼굴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